자유론들이 있고 막 거창하게 발표해서 준비를 한 건 아니고 이걸 읽고 좀 지금의 의미를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원래 미래 자유론이 사회랑 사람 사이 관계에서 얼마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약 판매를 금지하는 거는 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근데 독약을 판매할 때 구매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기입하는 법률을 강제하는 것 정도는 자유의 침해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책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부장제에 종속되어 있던 아내에게 권리를 주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국가에서 시민에게 교육을 강제하는 거라던가, 이런 법적인 보호를 하는 것은 자유의 침해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말로는 이런 공리적인 관점에서 자유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국가가 자유를 억압하는, 작은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개개인과 사회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확장을 시켜봤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자유의 일원칙이 책의 한 줄 요약이라면 한 줄 요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던가 인권이라던가 육체, 정신, 영혼의 주권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 존엄성과 천부인권 사상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보장을 하는데 특정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간한테 절대 위계를 두지 않고, 또 발표에서 말한 것처럼 개별성 같은 거를 관용을 하고 획일화를 막는 것 또한 이 자유의 보장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사회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쓸 때 사회에서 얼마나 허용이 되는가 보다는 좀 경제에서 그 자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야경 국가냐 복지 국가냐 하는 그런 논쟁들을 중심으로 자유에 대한 그런 생각이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이 경제적 자유주의랑 같이 계속 언급되는 이 자유주의가 정말로 정말 자유주의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처음에 딱 자유방임주의가 나왔을 때가 그래도 딱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이후에 자유방임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사회 전반의 생산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근데 또 국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사회적 효용성이 올라갔느냐? 물론 효율성이 올라가긴 했지만 정말 그게 사회적 효용성이 올라간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소수의 자본가들만 그 자유를 사실 그 자유도 아니죠. 노동자를 착취할 자유는 없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는 자유를 남용한 것이고, 이 자본가만큼이나 노동자들도 그 위계 없이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 효용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야경국가에서 생겼던 모순이랑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유의 억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최근에 한국의 다문화 문제에 관해 가지고 좀 연관을 짓게 됐는데, 과거의 노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그 종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지금 현대의 노예는 자본이라던가 사회 구조라던가 좀 구조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종속시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예에 가까운 거는 그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로
노동을 하러 들어온 불법 체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만큼이나 임금을 주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인터넷도 언급을 해줬는데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뭐 감히 그런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러 뭐 카페 한가하게 앉아 있다거나 거기에 대한 좀 불만이 있다거나, 그거는 그 사람을 기본적인 인권을 당연히 무시한 채로, 그러니까 자유를 당연히 무시한 채로 그냥 오로지 감사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는 노예의 상태로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느꼈고요. 다시 사회적 자유주의로 돌아와가지고 자유의 현대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미리 말한 자유랑 바로 일리가 맞닿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여러 국가에서 진보 정당이 리버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단어로 이 진보 정당이 진보성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광범위하게는 이 노예 상태에서 시민 상태로 이 시민이라고 정의 내려지는 이 집단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자유는 완전한 방임이라기보다는 어떤 억압에서부터 나오기도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이 밀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민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그런 사람이긴 한데, 마냥 개인이 자유를 추구했을 때 이런 원칙에, 기본적인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모순이 생기고, 그 반대로 오히려 큰 정부가 정당화될 수 있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나요? 지금 자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을 때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나요? 그냥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냥 쉽게 말해서 주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미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타인에게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러면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는 그런 자유라고 봐도 될까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타인에게, 자기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행동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고 치면은 본인은 그냥 자기 몸을 망치려고 마약을 하는 거지만 결국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자본을 더 키워주는, 그 산업을 키워주는 거고,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을 해한다고 하면은 본인은 그냥 자기 몸을 해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남들에게는 그 영역을 인지하게 되고 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주는 사건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아예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거를 제한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완전히 자기 자신으로 한정지어 생각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현대판 노예제를 들으면서 그냥 갑작스럽게 생각한 건데, 본인의 생각을 들었으면 좋겠어서 들은 질문입니다. 현대판 노예제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이나 이런 분들께서 좋은 옷이라든가 명품을 들고 다니면은 이제 경비 쪽에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소위 갑질을 하는 층이 이제 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사람들도 회사에 가서는 자기 상사에게 또 갑질을 받을 거고, 그 상사가 또 누군가에게 받을 거고 할 텐데, 그러면은 솔직히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면은
모두가 서로를 동등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너도 갑질 안 받고 나도 갑질 안 받고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하면 되는 건데 최근에 한 10년, 20년 내로 이 문제가 되게 불거졌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냥 사회 구조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억압할 수밖에 없게 설계가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이라던가 애초에 이 학교에 놓치면은 대학 입시라던가 이 처음 구조부터 그런 연대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버리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연대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